대통령 질문 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국 근거 없는 혐오 정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게 이번 회담의 골자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서해 구조물이나 오래된 미세먼지 문제, 특히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약간의 우려, 불편함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우리가 사이버 안보 관련한 MOU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의 배경을 좀 알고 있는지 두 분이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명백하죠.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죠. 예를 들어 한참 심할 때 이게 중국 발이냐 아니면 어디 발이냐 몇 퍼센트가 중국 거냐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저도 누구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방송에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죠. 근데 중국이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기억나서 우리 이 상하이시 시장이 환경부 장관을 했고 또 환경공학자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북경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해시장을 하고 있는데 북경시장을 하면서 이 북경의 환경 문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어쨌든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개선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실력자죠. 능력자인데 그 얘기를 제가 칭찬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한중 혐오 정서의 원인이라서 한 얘기는 아니고 서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이상하게 또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을 했느니 이런 이상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서해에 이제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근데 공동 관리 수역을 사실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 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이 중간에 와가지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위치가. 중국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물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다. 양식하는 거다. 회유하는 좀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 그런데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건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옮기자. 그걸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인데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근거 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리들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중간적 입장에서. 뭐 언론이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누구 편 들어가지고 왜곡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도 아니고. 뭐 정치 집단이 그러는 거야 이해하지만. 붙여서 내가 이 얘기 한번 얘기했다. 참 신통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가지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져요.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이게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거죠.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달라요.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 원래 무죄 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한 기소? 항소하겠다면 혼내야지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그런데 묘하게 그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말이지.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해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서 있는 걸 이렇게 똑바로 안 쓰고 이밖에 삐딱하게 써지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혐중, 혐한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엄청 피해를 주잖아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손해는 국민들이 받죠. 장사 안 되고 물건 안 팔리고 화장품 진짜 지금 같으면 중국을 석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팔리잖아요. 중국에서 잘.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또. 네, 정말 이번엔 그냥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다 하라고 그러세요. 뭐, 10년에 할 일도 없는데 뭐. 네, 그럼 뭐 식사 시간 줄여서 저희가 그냥 가겠습니다. 밥은 후다닥 먹기로 하고. 네, 제가 저쪽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정원보